플라이보드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것을 수백 사람이서 타고 다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원중석 보는 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거를 몇백 개 장착을 해 놓는다고 합시다. 10개만 장착하거나 40개 장착하거나 하면은 40사람이 탈 수 있다는 건 이론적으로요. 그러면 수직이 착륙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속도만 빠르게 하면 될 텐데요. 제트 엔진을 달아서 속도를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 분말 구조는 군사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플루토늄에 이렇게 증기 구조를 넣어주면 우크라이나 드론에다가 지금 이렇게 제트 엔진을 이런 식으로 달아가지고 움직이는데 1000km가 이만한 건데 크기도 그렇게 안 커요. 크기도 그렇게 안 큰데 1000km 가서 여기서 타격에서 폭발합니다. 요새는 이제 이런 시대라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100억 개 만들어 가지고 전쟁을 한다고 합시다. 이론적으로 다른 무기가 필요가 없겠죠. 어떤 나라도 쑥대밭되는 거죠. 이론적으로 100억 개 만들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국가에서 뭐 통화로 이렇게 찍어내서 하는데 못 만들겠습니까? 드론, 이런 다른 자동 드론 체계, 이만한 것이 11,000원인데, 카메라에 달아가지고 자동 항법 장치 만들어 폭약을 달면 3만원 좀 넘을 거예요. 뭐 좀 더 될 수도 있겠죠. 100조개 만들 수 있답니다. 100조개 만들어서 풀면, 새벽에 풀면, 무인항공기에다 실어서 풀면 끝입니다. 네, 항속거리가 좀 늘게 가서,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의 증기구조나 기타 폭탄구조 만들어 사람 몸에 달라붙으면 끝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전쟁 무기가 사실은 다른 게 필요가 없는 상태라는 것은 망고망 같은 것도 전멸이에요. 그런 거 나오면 원시 무기 F-35나 F-12도 달라붙어 마7 드론이 나왔는데요. 달라붙어 이렇게 하면 움직이는 데마다 동시에 달라붙으면 끝이에요. 네, 이런 부분은 전파 무기 이렇게 전파 무기를 사용하는 이런 비행체들이 나와서 동시 전파로 공격하면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플라이보드 같은 이 기술이 이미 나와 있는데 자꾸 수직이 착륙이 안 된다. F-35도 엔진을 뒤로 해가지고 수직이 착륙 가판에 착륙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드렸고 드론도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이렇게 머스크의 어떤 우전 스페이스 X에도 이렇게 돌아갔다 다시 돌아오잖아요. 수직이 착륙이 헬리콥터 방식으로는 가능한데 이것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수직이 밑에다 달면 뭐 옆에다 다는 위에다 다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달기만 하면 되지. 여기서 추력을 이렇게 강중력으로 만들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직이 착륙이 강중력으로 만들어서 연료량을 따라서 수직이 착륙을 할 수 있어요. 보십시오. 운영을 줄여볼게요. 이렇게 수직이 착륙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밑에다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행체 앞뒤 위 아래 좌우 위에 놓고 첫 컴퓨터로 이제 자동 운전하죠. 그래서 미사일이 있다고 한다면 싹 피하고 미사일이 있다고 한다면 싹 피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비행체는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트 엔진을 이렇게 두면 되는 거. 바닷속에서는 이제 프로펠러 방식이 이런 수중어뢰처럼 제트 엔진 방식이다 그러면 그것도 앞뒤 위 아래 좌로 둬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살짝만 움직이면 되는데 뭐 이렇게 선해요. 이런 비행체 만드시면 저기 모양만 구 형태로 만들거나 비행기 없이도 만들 수 있어요. 재밌으라고. 플라이보드 40개 엔진 탑재하고 40개 탑재하면 40명 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다가 사람 안 타고 짐 실으면 수송기가 되는 거죠.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이나 항공 연료를 탑재를 하게 되면 속도도 빠르게 되는데 비행체 속도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걸로 갖고 도보 해협을 건넜답니다. 그래서 사실 이론적으로는 한지가 안 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제주도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답니다. 이런 걸 이렇게 40개 만들어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앞으로는 필요가 없을 텐데요. 고속터미널 같은 데서 사람 탑재해서 100명 같은 데서 왔다가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기술을 그렇게 안 된다고 하시면 진짜 어이상실이 그분은 뭐 전혀 상식이 없는 분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쓰고 있는 기술인데 이미 제품이 나와 있어서 경주대에도 있어요. 경주대에도
이 정보가 너무 어두우신 것 같아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까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속도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30분 걸리는 걸 알고 있어요. 30분 걸리는 걸 알고 있는데 접대 있고 화면에 보여드렸죠. 30분 걸린다고. 이론적으로는 그런 엔진을 5개 탑재하면 이론적으로 그러면 6분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10개 탑재하면 3분 걸린다는 거. 이게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얼마나 추력이 강하느냐. 그럼 우라늄, 플루토늄 이런 증기 구조를 넣어준다면 항공유에다가 항공유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방사능 염료가 군에서는 상대적으로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우라늄,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를 넣어서 그걸로 태워준다면 찬소를 추가 넣어준다.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현재 우라늄,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를 넣어서 태워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단 산소를 좀 추가적으로 공급해주면 될 텐데요. 산소는 고체 산소가 있을 수 있고 액체 산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을 다 할 수 있어요. 이 기술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데, 그럼 사람이 탔을 때 그 안에 견딜 수 있는 압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압축 공기를 앞에다가 전면에 여러 겹으로 내뿜어서 이렇게 보호하거나 비행체 기체를 더 말씀을 드렸다시피 왜 들어갔나?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바람을 갈라지게 하는 구조도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압축 공기로 이렇게 보호하는 기술, 또는 압력을 견딜 수 있게 코팅 기술을 우리가 병 미끄러진데 힘을 가하면 아무리 힘이 세도 미끄러운 상태는 힘이 전달이 안 돼서 병 뚜껑이 열리지 않는 체험을 했을 거예요. 그것처럼 비행기체에 딱 코팅 구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문 코팅 이렇게 코팅 구조를 넣어서 미끄러지게 한다는 거죠. 그것만 적용하는 코팅 기술을 줘서 미끄러지게 안해서 압력을 해소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은 여러 개 줄 수 있어요. 또는 그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철판이다 그러면 여기다가도 그 자체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문 코팅 넣어서 제조하고 그 자체에다가 여러 겹 철판이 있다. 그러면 거기도 다 코팅 구조를 안쪽에도 두껍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해주고 안쪽에서도 압축 공기를 불어 넣어줘가지고 여러 겹으로 압력을 외부에서 압력을 가지고 이쪽에서 막 밀더라도 내가 같이 저항을 하면 힘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외부의 압력, 내부의 압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를 같이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그 대기압의 형태로 만든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투기 기술에서는 앞으로 이걸 다 쓰게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속도가 높아도 거기에서 사람이 타서 여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군사용으로 쓰는 거는 미사일 같은 우라늄,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를 넣으면 방사능 문제가 신경 안 쓰고 움직이는데 여기다 사람 여객을 일반 상용화 시킬 때는 이걸 차마 못 쓸 거예요. 그래서 막 항공유에다가 우라늄,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를 넣어주거나 이렇게 하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서는 연료를 쓰셔도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압력에 있어서도 이런 압력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비행기체 전체 압력을 내뿜어 가지고 압축 공기를 여러 겹으로 내뿜어서 기체를 보호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미사일 같은 거 직격탄 맞을 때 제가 서로 파행해트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길이별로 틀리게 조사하거나 파행해트는 적외선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원래 이게 전기분해법 물에다가 이렇게 그 깊이를 길이를 틀리게 해서 대중수로 상중하로 해가지고 조사해서 전기분해법 플러스 열분해법을 한다 그랬죠. 또는 태양광 같은 거 이런 것을 방사능 반사파처럼 오목헌음을 파서 물에다 조사해서 추가로 이렇게 그 물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수소산소 추출 실험을 한다고. 그래서 어떤 전자레인지는 그릇이 돌아가지만 이건 전파가 돌아가요. 그래갖고 회전해가지고
올린다는 거죠. 이게 그 수준 그 수소산소를 추출하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이제 토네이도 현상을 일으킨다 그랬죠. 작은 토네이도 현상이 일어난다고. 믹서기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탁 돌리면 토네이도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돌리면 그래서 위에서 돌린다는 거죠. 그거를 그러면 이렇게 토네이도 현상이 일어나서 비행체 미사일이 왔다는 비행체가 이렇게 토네이도 이렇게 그 회전 돌려주면 이것을 토네이도 현상이 일어나면서 미사일이 정타를 맞지 않게 돼요. 미사일 비행체 같은 게 정타를 맞지 않으면서 열을 강하게 해서 이렇게 전자전 기술하듯이 레이더 먹통시키듯이 미사일 안에 기판을 튀어버린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이게 미국 한국 간에 30분 딱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30분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5개 엔진 넣으면 6분, 10개 넣으면 3분.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다 우라늄 토륨 프리튬의 증기 구조를 연료로 탑재하면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상용으로 쓸 때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여기저기 타가지고 미국 가고 할 때는 그 차마 그걸 못 쓰겠죠. 방사능 문제 때문에 못 쓰겠지만 탄도미사일 같은 데는 뭐 어떤 연료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고체산소, 액체산소를 탑재해서 또는 수소산소가 탑재해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연료를 항공유 플러스 수소산소 또는 거기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분말 구조를 좀 넣어도 방사능 문제가 없다 그러면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 좀 넣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래서 그럼 속도가 엄청나게 빠를 거라는 겁니다. 현재보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수직이 착륙도 이미 F-35에서 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그러시면 이거는 좀 이상한 부분이다. 플라이보드 기술도 수직이 착륙 아닙니까? 그럼 그거 40개짜리를 갖다 탑재해 놓으면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데 왜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헬리콥터는 수직이 착륙하고 있고요. F-35도 수직이 착륙하고 있어요. F-35는 현실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분이 모르셔서 그러는 거죠. 엔진을 뒤로 꺾어가지고 이렇게 서서히 가판으로 내려온 장면을 동영상에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왜 안 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상한 분이다. 지금 현실적으로 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쓰고 있는데 너무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투기가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 로키드 마틴이 제작한 5세대 전투기 F-35B입니다. 해병대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F-35B는 헬리콥터 착륙장이나 고속도로에서도 이착륙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분사 각도를 90도로 변경할 수 있는 리프트팬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이런 우크라이나에다 드론에다가 이게 총 제트 엔진을 탑재한 거를 밑에다 배치하면 수직이 착륙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개 탑재하면 이렇게 그만큼 큰 항공기도 만들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웃기시다 그분은. 이게 전투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우리 가스불 조절하듯이 이렇게 연료량을 탑재를 해서 이렇게 해주면 어떤 큰 항공기도 수직이 착륙할 수 있답니다. 되게 그래서 그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 F-35도 작은 거 하면 뭐 어때서? 작은 거 하면 어때서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작은 엔진을 토론했다가 엔진 달아갖고 지금 쓰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고 있잖아요. 그걸 밑에다가 10개 놓으면 어때요? 20개도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럼 큰 항공기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위아래 이렇게 좌우로 이런 엔진을 둬서 컴퓨터 자동 명령 수행을 해갖고 전쟁을 조종한다는 거죠. 이런 비행체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압축 공기를 여러 겹으로 앞으로 이렇게 내뿜고 안에서도 압축 공기를 여러 겹 만들고 코팅 기술 손에다가 그 병 뚜껑이 미끄러워도 힘이 세도 미끄러우면 힘이 전달이 안 돼갖고 안 열리는 체험하듯이 어떤 전투기의 표면 그리고 철판을 여러 겹으로 만들어서 코팅 기술을 준다는 거죠. 미끄러지도록 압력을 받지 않도록 유리석염 코팅 내 사람 유리만큼 눌러서 제작 코팅 구조를 다른 코팅제로도 미끄러지도록 만들어 놓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가지고 압력을 받아서 그렇게 어떤 안에 있는 사람의 손상 터트려져요. 속도가 높아지면 사람도
그래서 그 안을 여러 겹을 해서 보호하고 그 안을 대기약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서 사람이 그 안에서 이렇게 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기술을 사용 안에서도 이렇게 압축 공기를 여러 겹을 내뿜어서 안과 밖으로 압력을 형성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압력을 저항을 해주면 이것이 균형 상태로 이루어 사람이 그 안에 여기에 아무리 빠른 속도로 해도 탈 수가 있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기술을 얘기를 해도 안 된다고 하시면 그분은 정말 이상한 분이다. 예, 이상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F-35도 엔진을 이렇게 뒤로 꺾어가지고 수직기 착륙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도련에서도 수직기 착륙 이렇게 갖다가 드론에다가 이렇게 이런 제트 엔진을 달아가지고 1000km 나라 타격하고 있는데 그 밑으로 놓으면 되죠. 그 엔진을 밑으로 내면 수직기 착륙이 되는 건데요. 되게 이상한 분이다. 그분은 현재 쓰고 있는데, 그죠? 드론을 뒤에다가 달아서 추진하나, 밑에다 달아가지고 드론 제트 엔진 달아서 추진하나, 가스불 줄이면 될 거 아니에요? 가스불 좀 줄여 그럼 그렇게 수직이 착륙하면 된답니다. 네,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잠수정 같은 데서도 앞뒤, 위, 아래, 좌우로 둬서 어느 쪽으로도 언어포 방식으로 이렇게 프로펠러 방식이 됐든 초공동 어뢰도 바닷속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초공동 어뢰를 보유하고 있는데 시속 800km, 바닷속에서 800km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추진 구조를 갖고 압축 공기를 여러 겹으로 내뿜어서 하는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속도가 좀 더 빨라져요. 압축 공기를 여러 겹으로 내뿜어서 물살을 이렇게 헤쳐가면서 간다는 거죠. 그때도 이제 압축 공기를 이렇게 이런 것을 같이 조그만 것을 도움해가지고 뒤로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추력은 강하고 앞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물살을 헤쳐준다는 거죠. 이런 것을 앞에서 이렇게 초공동을 만들 때 비행체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죠. 비행체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나갈 때 이걸 해가지고 압축 공기를 뜨겁게 해가지고 여러 겹으로 내뿜고 그걸 공기를 흩어버리는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얘가 대신해서 물러거라면서 이렇게 헤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초공동어뢰도 앞에다가 뒤에서 밀어주는 추력이 더 쓰고 앞에서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공기를 데워가지고 압축 공기를 공기 내뿜어서 물살을 헤쳐준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으로 하자면 앞으로 나갈 때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해서 앞에서 이런 것들이 나가가지고 물살을 갈라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안에서 초공동어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비행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당연히 비행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비행체도 압축 공기를 내뿜을 때 그래서 뒤에서 밀어주는 추력은 크고 이걸 살짝 동원해가지고 압축 공기를 회전 방식으로 내뿜으면서 더운 공기를 내뿜어 주는 거죠. 압축 공기는 뭐는 굉장히 우리가 선풍기 보시면 선풍기 같은 것도 강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풍기를 제가 여러 군데에서 바람을 빨아들여 갖고 송풍을 해주면은 막 이렇게 송풍하는 걸 잠깐 보실까요? 송풍의 이륙이 얼마나 센가? 에어보드 지금 플라이보드 그것이 이제 이렇게 바람을 갖다가 이렇게 내뿜어서 플라이보드 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송풍의 이력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 수 있어서 압축 공기를 그렇게 내뿜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송풍기 가지고 이렇게 뭐 청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강하게 추력을 만들면 그게 된다는 거죠. 저런 거는 상용 송풍기에서 유력이 그나마 약한 건데요. 그 플라이보드에서 쓰는 이런 엔진이 좀 강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런 것을 얼마든지 바람을 크게 낼 수 있습니다. 플라이보드가 지금 이렇게 바람을 내뿜어서 움직이는 기체인데요. 에어보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에어보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바닷속 물을 내뿜어 가지고 하는 그런 프라이보드가 있고, 이런 방식의 어떤 제트 엔진, 토보 제트 엔진 5개 달았던